비교와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남들에게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죠? 이런 관계 속에서 또 뭔가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국은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에 내가 휘둘려서는 정말 인생을 나답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나, 뭐 이렇게 저 사람 저 책을 3,000권 읽은 거 맞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강의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지 말고요. 계속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타인의 기대에 자꾸 부응하려고 하고 타인의 평가에 내가 연연해하면 저는 계속 영상을 못 찍을 겁니다. 또 사업을 못 해요. 자, 우리는 누구한테 내 주장을 펼치면 결국은 미움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용기의 힘의 근원은 뭐라고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면 결국은 그 남의 질타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남들은 나한테 뭡니까? 관심이 없다. 나를 관심 있게 매일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자꾸 남들 앞에 주눅이 들게 되면 더 이상 남 앞에 서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남들이 왜 부담스럽냐 생각해 보세요. 왜 대중 앞에 서면 남들이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남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예전에 심하게 떨었는데 그 떨음이 또다시 내가 이 상황이 노출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심한 공포증을 저는 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까도 했죠. 남의 평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것만은 팩트고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여러분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설사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리고 뭐 실수를 한다 한들 그게 크게 대수입니까? 큰 대수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의 과제 세 가지를 아까 말씀을 아들러가 한다고 했는데요. 일의 과제, 교우 과제, 사랑의 과제. 이 모든 해결책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다. 자, 그리고 너 똑바로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셀프 코칭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너 셀프 코칭이 뭐냐? 너 똑바로 해라. 했을 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누구한테 이래라 잘해라 할 게 아니라, 그죠? 누구한테 이래라 잘해라 할 게 아니라 나부터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부터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역, 내 나라, 전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욕심 내지 말고 자꾸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든 교우든 일의 관계에서 직장 내에서든 다 대등한 관계의 인격체로 대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구속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상하 관계가 부부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된다. 다 네 탓이다. 그죠? 나는 잘못이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이 소멸된다. 아시죠? 책임을 많이 지는 자가 되어야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기 싫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생을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
이 사회 중심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은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일하고 좀 돈을 좀 덜 받더라도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그 이타심이 생겨서 결국은 조직 내에 구성원 내에 팀워크도 훨씬 더 잘 다져질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내가 뭐 왜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걸 다 따지고 들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배려거든요. 관심, 공감, 배려인데 그 배려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좀 손해보자. 내가 좀 손해본 듯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잘 풀리고 잘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활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가? 자, 이 소유 심리학에서 사용 심리학을 아들러가 강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 그죠? 자, 소유를 하다 보면 그걸 나중에 써먹지를 못해요. 활용을 못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자꾸 욕심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것을 통해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것이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사는 순간 그죠? 20% 바로 계약하는 순간 바로 차값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명품 고급 시계가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떨어지죠. 자, 이런 것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이런 소유 욕심을 좀 드러내고 이 사용 심리학,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심리학 쪽으로 가면은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100억을 모으면 뭐합니까? 그 100억을 쓰지를 못하는데요. 돈을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을 잘, 그죠? 따져가면서 쓸 때 안 쓸 때를 따져가면서 잘 활용해서 쓰면은 그게 더 알찬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는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는 데만 재미를 붙인 사람은 계속 모으기만 해요. 모아서 뭐 할 거냐고 물으면 활용가치 하고 사용 심리학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모르고 그냥 많이 있으면 안정적이니까 편안할 거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죠? 소유 심리학에서 사용 심리학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은 그냥 재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들, 딸이 그 유산을 받아서 좋아할 처음에는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아들, 딸이 그 돈그릇이 안 되면 그냥 탕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왜 모아서 어디에 쓸 건지, 활용할 건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물가의 인생의 조언인데요. 자,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말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충 수업을 하기 싫으면 그 이유를 적어라 했는데 이 말을 적었다가 제가 한번 된탕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말을 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스스로 먹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스스로 변해야 된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에 달렸구나.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요소에 자기의 발목이 잡히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기대에 만족하기 위해 인생을 살지 말자. 결국 무슨 말이죠?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외부에 남들은 뭘 했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남들이 뭘 했으면 해외여행 가면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좋은 백이나 비싼 백을 사면 또 비싼 차를 몰면 좋은 넓은 평수의 집을 사면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와 경쟁이 심화되어서 오히려 불행의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생 스스로 인정한 자존감은 공든 탑이 되지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존감은 뭐가 됩니다? 모래성이 된다. 제가 만든 명언인데요. 제가 많이 활용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자. 결국 제가 미움받을 용기의 근원은 자존감이라 했습니다. 그 자존감이 있어야 그런 용기가 생기고요. 그 자존감의 근원은 인정인데 누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닷물은 목이 마르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타들어가서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결국은 타인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못 미치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공든 탑으로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금방 무너질 모래성을 쌓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진정한 자유. 자,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이다.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중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를 대중 앞에서 저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주장을 펼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것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지지하고 응원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만이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마음에 두지 말고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어도 또 불안하니까 더 많이 모으고, 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모래지하고 흰지가 있는데요. 자, 원래 흰지보다 모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의학적인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래지의 특성이 뭐냐면 먹이를 주면 금방 안 먹고 자꾸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쌓아두다 보니까 나중에 그 먹이가 썩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흰지는 주면 바로바로 먹고 바로바로 이제 소화를 하니까 뭔가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모으고 쓸 줄 모르다가 결국 나이 들어서 그때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을 때 모으더라도 또 잘 활용할 때, 그죠? 예, 소유 심리학에서, 그죠? 이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심리학으로 우리가 경험 심리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 다시 요약하면 개인의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개인이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타인이 내 욕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좀 배려하고 양보하면 결국은 내가 그런 희생과 배려가 그 구성원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내 덕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봤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뭔가 나누어서 평가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걸 나눌 때 그 보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다음에 또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참 좋은 거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은 기여를 해서 내 구성원들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걸 좋게 해석을 하면 이 개인적인 어떤 집착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 중심, 그죠? 셀프 인터, 자신의 흥미에서 소셜, 사회적인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이 커지는 거죠. 포용력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우울증 환자나 또 삶을 비관하는 사람, 그죠? 또 이런 많은 그런 그 대인기피증 환자나 이런 보면요. 다 생각이 자기 안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예. 과거에 갇혀 있거나 그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또 나보다 더 힘든 가족이 있을 거고 또 주변의 상황을 배려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우물하는 개구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는 뭡니까? 내가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나는 정말 큰 그릇이야. 그리고 내 목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룬 꿈으로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까지만 접근해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누군가가 앞서 왜 삽니까? 그죠? 우리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왜 삽니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국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유 없이 태어났을 수는 있어요. 그죠? 부모가 낳았으니까. 하지만 태어나서 살아보면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어서 남들도 이롭게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삶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은 비결은 뭐냐? 큰 꿈과 목표를 이루어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다. 그러니까 꿈이 작으면 그릇이 작은 거고 꿈이 크면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은 꿈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이바지하는데 나라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릇이 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의 어떤 미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명감, 그죠?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우리가 훨씬 더 자질구레한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 사소한 것들, 누군가가 커피를 내가 사줬는데 누구한테 왜 커피를 안 사주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전심을 사줬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전심을 안 사주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보냈는데 저 친구는 왜 나한테 선물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문자를 안 보내는 거야? 누구한테 좋아요, 구독 눌러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눌러주는 거야?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이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홀몸이 아니고 여러분은 국가적인 몸이고 세계적인 몸이 된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일까요? 그런 거 얽매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꿈이 커지면 내 사고도 커지고 포용력도 커져서 이 세상을 좀 더 이바지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면이 생깁니다. 바로 결국은 뭐죠? 우물하는 개구리가 아니죠. 처럼 노후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돼서 공헌을 하겠다. 이런 큰 걱정을 하는 사람, 이런데 이바지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훨씬 더 사라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할 수 있는 거하고 변할 수 없는 거이죠. 바꿀 수 있는 거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죠. 변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문제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서 목적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원인론을 찾아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냅두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답은 절대 맞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론에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놀아난다면 여러분은 절대 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저 용기가 부족하다. 무슨 용기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하다. 결국은 자존감이 있으면 미움받을 용기가 생긴다. 제가 쓴 책으로 자존감 얘기를 좀 많이 제가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이후에 자존감 강의를 많이 해드리면 정말 여러분의 실전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 최대의 불행이 뭐냐? 바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 딱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죠? 자존감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해진다. 자존감이 좋아지면 도전정신과 이타심이 생기는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도전정신과 이타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재가 되죠?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그죠? 자, 동기가 안 생기고 열정도 안 생깁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행복을 다음 역에 두기 때문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아들로도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찰나다. 찰나에 있다. 지금을 즐길 수 있다. 그럼 왜 지금을 못 즐기냐 봤더니 이겁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고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을 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과거는 이미 사용한 지폐고 미래는 아직 발행되지 않는 약속 의미니 지금 현재가 바로 현금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그죠? 사랑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다음 역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요. 이 원인론과 목적론에서 바로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인론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모든 원인이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발목이 잡혀서 현재 내가 만들어진 거야 하면서 그 원인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나는 변화가 힘들다라는 어떤 합리화에 가깝고요. 목적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미래에 큰 꿈을 세우고 현재의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런 환경과 여건이 놓여있지만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지금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요. 여러분,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눌러주시지 않으셔도 제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영상에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